네, 진사로입니다. 45회 한능검 고급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맨 처음에 이게 조금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21번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조선시대에 활동했던 문신 겸 학자로 영남학파의 종조로 불리는데, 성종의 신임을 받아서 홍문관 부제학, 도승지, 이조 참판 등 요직을 거쳤고 그의 학통을 이은 사람으로서는 정여창, 김갱필, 김일손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라는 건데 이제 이 설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나온 내용만으로는 사실 연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성종 때 등용이 됐다. 그리고 영남학파의 종조다라고 했는데 특히나 성종의 신임을 받아서 요직을 거쳤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분이 일단 사림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요 정여창, 김갱필, 김일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요 김일손 같은 경우에는 무오사화, 그 다음에 요 김갱필은 갑자사화 때 해를 입었던 사림입니다. 조금 이 사림에 대한 자세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성종 때부터 사림이 본격적으로 등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삼사직을 먼저 이제 장악했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직책으로 이렇게 나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홍문관 부제학을 지냈다라는 게 이 삼사잖아요. 홍문관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김갱필이나 김일손 이런 사림들의 스승격인 사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김종직이에요. 이 김종직의 학통을 이어받은 이제 정영창, 김갱필, 김일손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성종 때 등용됐던 사림들, 그러니까는 1세대 사림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김종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김종직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조의제문입니다. 무오사화의 발단이 되죠. 정답은 3번이에요. 조의제문을 작성하였다 이겁니다. 자, 갑술황국으로 전개해서 축출되었다. 요거는 남인들을 가리켜요. 남인. 이제 환국도 경기가 합해가지고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렇게 있는데 이 갑술왕국에서 완전히 축출된 건 남인.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서인, 즉 소론과 노론이 정권을 잡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반정공신의 위윤삭제를 주장하였다.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조광조. 이제 조광조와 이제 사림 언관들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기묘사화로 이제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색경을 저술하여 농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 분은 사문난적으로 몰리기도 했던 분이에요. 박세당이라는 분입니다.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학파 형성의 기초를 마련했다. 정제두. 이 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은 갈게요. 가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허생전에 나오는 변부자는 조선시대 역관 변승업의 할아버지를 모델로 하고 있다고 한다. 변승업은 사역원 소속의 일본어 역관으로 큰 부자가 된 인물이다. 변승업과 같은 역관들이 속한 신분을 가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의관, 천문관, 율관 등도 포함이 되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관들이 속한 신분이에요. 양인 중에서는 양반 다음에 신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인인데요. 이제 보통 역관, 그러니까 통역관들이 많이, 이제 중인들이 통역관으로 많이 종사를 했고, 그 다음에 상업활동 같은 것도 많이 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중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사실 이 중인들은 이제 역관이나 기술직, 이쪽에 많이 종사를 했고, 이제 같은 중인의 후손이나 아니면은 이제 서얼들이 여기에 해당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인들의 활동 중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역관이나 기술직을 역임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조선시대 후기로 가게 되면 중인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양반들과 같은 수준의 취미를 이제 향유하려는 노력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시사의 조직과 위양문학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이제 시사를 조직해서 위양문학 활동을 했다. 이게 중인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른 거 말씀을 드릴게요. 소속 관청에 신공을 바쳤다는데 이거는 그 신공에게 몸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이제 바친 거예요. 그 세금처럼 해가지고 몸을 바쳤다는데 이건 노비입니다. 특히 공노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된 것도 노비예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요거는 이제 천인. 이제 보통 우리가 양천제라고 해가지고 양인하고 천인으로 구분을 하고 이 양천제를 사신분제로 다시 재분류할 때 이 양인이 양반과 중인, 상민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은 양인은 응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농민 계층이었던 상민들도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응시가 가능했다 뿐이지 뭐 합격하려면 이건 뭐 돈도 많이 필요하고 공부도 엄청 해야 되고 농민들은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겠죠. 이제 천인들이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는데 여기에 이제 뭐 노비라든지 백정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장례원을 통해서 국가 관리를 받은 계층도 노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분 중에서 특히 노비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어려운 키워드들이 섞여 있어요.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23번 갈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여러 왕자를 내치려 꾀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차명을 당하였다. 이에 정한군이 도당으로 하여금 소를 울리게 했는데 장자라는 것은 망세의 상도인데 전하께서 장자를 버리고 어린 아들을 세웠으며 정도전 등이 세자를 감싸고 왕자를 해치고자 하니 예측할 수 없었다. 힘입게 되어 난신이 차명을 당했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적장자인 영한군을 세워 세자로 삼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뭐 정도전이 차명을 당하였다. 그 다음에 여러 왕자를 해치고 아니 화를 예측할 수 없었는데 난신들이 차명을 당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난신이 바로 정도전, 남은, 심효생 이런 분들일 겁니다. 자, 요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은 결국 너무 어린 아들을 세자로 세우는 바람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게 이제 태조 이성계 시기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연표에서 찾겠다 그러면은 조선의 건국과 세종의 즉위 이 사이인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1차 왕자의 난을 주도했던 분이 이방원.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태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선 건국과 세종 즉위 사이. 태종의 아들이 세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나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24번 갈게요. 자, 다음 일기에 훼손된 부분에 해당하는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일기가 쓰여진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유형의 문제로 보자면은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요거랑 같은 유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왕은 세자에게 평안북도 강계로 가서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키고 수습하라고 하였다. 왕은 의주로 향하였고 세자는 강계로 향하였다. 오늘부터 조선에는 두 개의 조정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분조라고 불러요. 조정을 나누었다라는 뜻인데 요 분조를 통해서 이제 나눠진 두 조정 중 하나가 선조, 하나가 광해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세자가 지금 광해군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광해군이 임진왜란을 직접 수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선조는 의주에 피신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임진년이잖아요. 임진왜란 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 해죠. 그 다음엔 계사년인데 사실 이거 저 연의 흐름을 안다면 임진년 바로 다음이 계사년이다. 그러니까 얘가 1592, 이게 1593이에요. 자, 어쨌거나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이 분조에 들려왔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분조입니다. 평양성에 탈환한 전쟁 국면을 전하는 값진 승리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평양 탈환이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요 전에 있었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먼저 있어요. 승리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죠. 원래는 그 동래성 전투나 탄금대 전투가 있어요. 요건 이제 조선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래성 탕금돼서 패하니까 이제 일본이 쫙 밀고 올라오고, 이때 이제 선조는 다급하게 피난을 북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조는 요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 최초로 이겼던 전투는 옥포해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한산도 대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그 다음에 이제 조명연합군이 평양을 탈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물어본다면, 이순신 장군의 옥포해전이나 한산도 대첩, 아니면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요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번이 정답이에요.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정발이 부산진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안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요 동래성 전투 이전이에요. 일본이 들어오자마자 벌였던 전투입니다. 휴전회담의 결렬로 정유재란이 시작되었다. 요거는 이제 요 한참 뒤죠. 1597입니다. 명예 요청으로 강홍립 부대가 파견되었다. 요거는 광해군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대가 파견돼서 벌였던 그 명과 후금과의 전투에서 명나라 쪽에 이제 붙어서 참전했던 게 사르우 전투. 그리고 이 사르우 전투에서 패하면서 강홍립 부대가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 후금에 투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강홍립 투항 사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이끌고 활약하였다. 요게 그 장소도 기억하셔야 돼요. 요 장소가 용골산성이고, 요 장소가 용골산성이고 시기가 정묘호란입니다. 그러니까 인조 때예요. 이 용골산성도 간혹 나옵니다. 저 서북 지역에 있었던 산성이에요. 요거까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25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국보 제55호인 가는 현존하는 유일의 조선시대 목탑으로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는데 인조 때 다시 조성된 것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유일한 조선시대의 목탑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거는 그냥 별도로 기억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중에 조선시대의 유일한 목탑은 법주사 팔상전입니다. 충청북도 보은에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유일한 조선시대 목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른 건축물들은 전부 이제 조선시대가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뭐 고려시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만큼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6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은 살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험난한 때에 감히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삭탈관작하고 성문 밖으로 내쳐라. 반드시 송시열을 구하려는 자가 있겠지만 그런 자는 비록 대신을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 송시열이 삭탈관작에 성문 밖으로 내쳐라. 그러니까 송시열이 지금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이제 나중에 유배까지 가게 되고 사살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송시열, 즉 서인 쪽의 세력들이 날아가는 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인까지 나와 있어요.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 이게 뭐냐면 요 원자가 희빈장씨 소생. 희빈장씨 소생의 이제 왕자를 갖다가 원자로 책봉하는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당시 희빈장씨는 이제 그 말 그대로 빈, 그러니까 후궁이었는데 송시열 입장에서 전하 아직 이로옵니다. 인현왕후는 멀쩡하고 이제 이 왕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굳이 지금 원자를 책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임금 숙종이 형세가 험난한 때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이르다고 했다. 삭탈관작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그 기사환국이에요. 이때 이제 서인들이 날아가고 남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 요 이전에는 이제 경신환국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반대로 남인들이 날아갔고 서인들이 정권을 잡았고, 마지막이 이제 갑술환국입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남인들이 최종적으로 몰락.
서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때 이제 노론과 소론이 분화되어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남인이 날아가고 서인들이 정권을 잡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후 숙종 이후 시대는 전부 다 서인으로부터 나온 세력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게 돼요. 이제 주로 노론이었죠. 자, 공신 책봉 문제로 이괄이난이 일어난 것은 인조 제위 초기이기 때문에 이 상황보다는 앞이에요. 정여린 모반 사건의 옥사는 기축 옥사죠. 이거는 선조입니다. 임진왜란 한 이전 일이에요. 허적과 윤유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허적과 윤유가 축출된 거는 경신 황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요거는 이제 광해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희빈장씨가 왕비로 책봉되었다라는 게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희빈장씨 소생의 왕자를 원자로 책봉했다 말씀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희빈장씨가 이때까지는 후궁이었다. 근데 이제 인현왕후는 멀쩡하게 이제 나이도 젊고 한데 왜 원자로 책봉하냐 뭐 이르다 이렇게 하니까는 송시열 날려버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바로 이제 서인들이 날아가는 요 과정에서 인현왕후가 서인 쪽이죠. 그래서 남인 쪽에 희빈장씨가 왕비로 책봉됐다라는 게 기사왕국의 본격적인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그 숙종의 교지가 내려지기 이후에 일어났던 일로 보시면 되겠죠. 갑술왕국까지 가지 않고 기사왕국이 바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흐름이 어렵죠. 환국이 여러 개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7번 갈게요. 가서적이 편찬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유수원 씨. 최근 가을을 편찬하였는데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니까 상공업 진흥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양반들도 농업과 상공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유수원이라는 분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요 상공업 진흥과 관련된 이 책을 알아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심화시험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까지 그 등장하는 문제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나온다 하더라도 주로 이제 정약용 선생의 저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내지는 뭐 저 성호사설 이런 게 나오지 이 유수원의 그 저서인 우서 이 책을 자세히 다뤘던 심화시험 문제는 아직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유수원 선생의 우서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문제는 물론 그 경제 상황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서라는 걸 몰라도 이제 뭐 유수원이라는 분의 이름이나 상공업 진흥에 힘써야 한다는 요런 게 나온 거.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실학과 관련이 되는 실학대두. 이거랑 관련되는 시기, 즉 조선 후기라고 찾아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책 문제로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어쨌거나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게 정답 금방 나와야 돼요. 3번이요.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요거는 신라시대의 지증 왕 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가 아니겠죠. 자,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다. 이거 국경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진 무역들을 말하죠. 조선 후기 맞고요. 담배나 면화와 같은 상품 작물의 재배 역시 조선 후기 맞습니다. 송상과 만상이 대청무역을 불축적하였다 맞고 벼와 보리의 이모작 확산도 역시 맞죠. 이때 이제 그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돼요. 이모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내기법 확대, 이모작 확산, 생산력 향상 이러면서 분홍이라든지 광작 부유한 농민, 그 다음에 광작이라는 건 넓은 땅의 경작이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건 그만큼 이제 같은 면적의 땅을 경작할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제 분홍과 광작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한편으로 그 신분제 동요에 영향을 미치죠. 이제 돈 많은 농민이 양반 신분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광작에서 이탈되는 농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그 농민들은 이제 더더욱 이제 좀 떨어지게 돼요.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작농이나 광산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임노동자 이렇게 전락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런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28번 갈게요. 자, 밑줄근 이왕이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이건 만석권은 이 왕이 수원 화성을 건립하면서 축조한 수리시설 중 하나래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조. 자, 수원 화성 건립에서부터 바로 나왔죠. 자, 더군다나 이 만석권은 2017년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뭐 이렇게도 설명이 돼 있네요. 자, 정조의 업적으로 오른 건데, 정조 하면은 대표적으로 규장각, 초계 문신제, 장영영, 수원화성. 수원화성은 안 쓸게요. 이렇게 있었고, 이제 뭐 그 외에도 그 법전을 정비했다. 그게 이제 대전 통편.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내 통공을 통해서 그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던 금 난정권을 폐지시키는 이런 일로 상업 활동 장려도 이제 추구를 했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요 규장각에다가 서울 출신의 학자들을 검서관으로 등용했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정답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탕평정치. 영조, 정조는 탕평정치 하셨는데 특히나 정조께서는 줄론 탕평.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론이든 소론이든 뭐 그 당파는 다 인정을 하되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조가 생각하기에 더 옳은 의견을 취합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신하들도 대단한 학자들이긴 했지만 정조가 정말로 그 당대 원탑의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줄론탕평을 해도 신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정답은 3번입니다.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여 문신들을 재교육하였다라는 게 정조예요. 자, 홍문관 설치는 성종.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사림을 등용하면서 훈구와 사림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군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균역법을 제정한 거나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의 건립. 이 두 가지는 영조입니다. 자, 삼정 이정청의 설치는 철종 때 있었는데, 철종. 다만 이 시기는 세도정치 시기여서 삼정의 문란 해결은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밑줄근 임금이 제의했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자네 양재역에 벽서가 붙었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대비께서 권력을 잡고 간신히 설치니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이라고 하네. 임금의 상심이 크시겠군. 대비마마와 이기, 윤원영 등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자, 이로 인해 조정에 병고가 생길까 두렵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양재역 벽서 사건인데 특히나 여기 읽어보시면 윤원영이라는 분의 이름을 통해서 이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이게 이제 을사사화랑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명종식입니다. 자, 명종 제위식에 사실 옳은 거 찾아라.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답이 다 있어요. 정답은 4번.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요게 이제 그 윤원영 일파 소윤 vs 윤임 일파 대윤, 이들이 이제 대립을 해가지고 발생한 사화인데, 이제 소윤이 승리를 해서 윤원영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을사사가 있었고 그 뒤에 그 양지역 벽서 사건, 요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명종 시기에 이제 뭐 다른 부분은 어차피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요건데, 그 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구황철류, 이 책이 간행됐다라는 게 가끔 명종 때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을묘 외변이 나오고, 이때 비변사가 상설기구화 됩니다. 요거까지 명종식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유 박해로 천주 교인들이 처형되었다. 요거는 순조시기.
살임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이거는 이제 붕당이 최초로 분화되던 거니까 선조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유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조 전랑의 인명을 둘러싸고 나눠진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두 세력으로 나눠졌다라는 거죠. 홍경래 등이 봉기하여 정주성을 점령하였다도 순조입니다. 홍경래가 아니죠. 자,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요거는 현종식입니다. 이 현종 제위 시기에는 딱 하나 예송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30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가는 음력 6월 보름날이다. 이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면 나쁜 기운이 날아가고 더위를 타지 않는다.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이 체험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풍속이 나와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기는 좀 어렵고 이 6월 보름으로다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유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4번이에요. 이제 동지는 해가 낮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죠. 양력으로 따지면 12월 22일 뭐 내외입니다. 그 전후 이때고 이 한식은 이제 양력으로 4월 4일이나 4월 5일 정도가 되는데 동지로부터 15주 즉 105일 후를 말합니다. 칠석은 음력 7월 7일, 삼진날은 음력 3월 3일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뭐 요새 심화 시험에서는 특히 심화에서는 이게 그 세시풍속 문제가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설명드렸고 3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